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자, 오늘은 33번 빈칸 문제부터 볼 건데요. 얘 주제는 뭐냐라고 봤더니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작동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첫 번째 주부터 들어갈 건데요. 언제? 1992년에 어디에서? 프린스톤 대학에서요. 누가? 연구 과학자들이 관찰을 했대요. 자, 뭘 관찰을 했나요? 마이스, 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었나 봐. 그래서 두 집단의 쥐를 관찰을 했대요. 자, 그럼 조건이 뭔데? 한 집단은요, was made, 만들어졌대요. 여긴 지금 make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 쓰였네요. 근데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목적격 보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조건은 뭐다? 지적으로 우월해.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함으로써요? by ing 나왔잖아요. 우리가 modify 하면 수정하다, 변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변형시켰대. 뭘? 유전자를. 자, 근데 뭘 위한 유전자입니까? 글루타메이트라는 그러한 수용체를 위한 그 유전자를 변형했대요. 자, 그럼 이건 좋게 변형을 시킨 거야. 근데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글루타메이트이 뭔데요? 뒤를 봤더니 글루타메이트는 바로 뇌 화학물질이래요. 자, 어떤 뇌 화학물질인데요? 묶을까? that부터 여기까지 묶을게요. 묶고 보니까 뒤에 is라는 동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민다고 보면 되겠죠? 얘는 필수적이래. 어디에 필수적인가요? 학습에 필수적이더라. 그러한 뇌 화학물질이 바로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끝났고 두 번째 그룹을 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A, B 두 그룹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B 그룹 빼고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A, B를 나눴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게 없을 때, 얘가 마지막일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덜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the other. 이렇게 여기는 another은 그럼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다른 그룹은 어떤데요? 얘는 유전학적으로 manipulate 하면 우리가 조작하다라는 뜻이니까 조작했대요. 얘의 조건은 근데 뭐다? 아까는 우월하게, 이번에는 지적으로 열등하게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야. 자, 또한 그러면 뭘 했는데요? 컴마 찍힘 여기는 PP 분사 구문입니다. 얘도 또한 행해진 거야. 똑같은 조건입니다. 뭘 수정함으로써? 유전자를. 근데 뭐에 대한? 글루타메이트 수용제에 대한 그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즉 변형함으로써 얘도 조작이 되어진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열등하게, 하나는 우월하게. 요렇게. 자, 근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똑똑한 쥐들은 길러졌대요. 자기가 기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raised라고 해서 수동태. 자, 어디서 길러졌는데요? 얘는 그냥 기본 우리에서 길러졌대요. 자, 반면에 열등한 쥐들을 볼게요. 열등한 쥐들은 길러졌대요. 자, 어디서 길러졌습니까? 얘는 큰 우리에서 길러졌대. 근데 조건이 있어. 큰 우리도 우리인데요. 뭐가 들어가 있더라? 장난감도 있지,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쳇바퀴도 있지, 또 있어요. 뭐가 있나요? 뭔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똑똑한 쥐. 똑똑한 쥐는 어디에서? 그냥 우리. 그냥 우리에서 길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등한 쥐는요, 어디에서 길러졌나요? 굉장히 뭐 다른 활동이 많은 그러한 우리에서 길러졌어요. 이게 조건이야. 그럼 한번 가볼까요? 결과를. 그랬더니 연구가 끝날 무렵 비록 뭐 했는데요?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 유전학적으로는 굉장히 장애가 있을 수는 있어. 그렇게 유전을 바꿨으니까 유전자를. 자, 근데 그들은 이렇게 열등한 쥐들은 뭘 할 수 있었어요?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라고 해서 여기 as 형용사 부사가 들어갈 땐 우리 이거 원급 비교잖아요.
동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뒤에 나온 애들이랑. 즉 그들의 유전자가 우월한 애들이나 열등한 애들이나 뭐 했다? 같았다고. 똑같이 얘네만큼이나 잘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을 낼까요? 마지막 문장이 바로 뭐가 된다? 주제문이 된다. 자, 그럼 결론은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진정한 승리가 되더라. 자, 뭐의 승리가 되더라? 천성을 뛰어넘은, 즉 nature를 뛰어넘은 nurture이라고 해서 얘는 양육. 얘를 넘은, 즉 양육의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고로 마지막 문장. 유전자는 뭐도 하더라? 끄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더라. 즉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뭘 기반으로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그럼 누구랑 누구랑 똑같나요? 얘랑. 양육이라는 게 바로 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여기에 따라서 작동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는데 왜 실패를 했냐. 자, 실패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은 믿음인데 시공간적으로 뭔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연구원들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젝트를요. 자, 근데 어떤 프로젝트인데 묶을까? that부터 끝까지 묶을게요. 묶고 보니까 얘들아, that 뒤에 ask라는 동사밖에 없다. 고로 이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민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누구한테 뭘 물어봤는데 우리가 코스털 타운이니까 해안가 마을이잖아. 목적어한테, 즉 간접 목적어한테 직접 목적어를 물어봤다. 요 사형식 구조로 쓰인 겁니다. 자, ask 같은 경우는 5형식 구조로 쓰였을 땐 요청하다. 그리고 4형식 구조, 3형식 구조로 쓰였을 때는 묻다가 일반적으로 해석이 돼요. 자, 뭘 물어봤냐? 어떻게 그들이 준비를 하는 중이냐고. 자, 뭘 준비하는 중입니까? rising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뭔가 뭘 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를 물어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프로젝트의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였네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몇몇의 마을들은 뭘 가지고 있더라? 위험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요. 몇몇 마을들은 심지어 뭐도 있어? 너 계획이 있구나. 계획도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라고 해서 다음 구문을 보니까요. 선생님이 it is that 그리고 it was that 구문이 나오면 우선 지워버려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 지워봐. 지워. 지우고 나서 완벽한 문장을 얘가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뭐 목적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얘는 이때 강조 구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얘를 지우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니까 주어 들어가네. 그리고 나서 is carrying out, 즉 동사 들어가지 목적어까지 나오지. 아, 완전한 구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조 구문. 누굴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얘. 주어 강조. 이렇게. 자, 그럼 드물어. 드물게 뭐 하더라? carry out 하면 우리가 수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뭔가 계획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마을들이 좀 드물더라. 그럼 이거 물어봤더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물론 준비한 데도 있지만 거의 이걸 하는 데가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 왜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주제문 나옵니다. 자, 한 가지 이유예요. 뭐 한 가지 이유인데요. 묶어볼까요? 위부터 여기까지만 묶을게요. 묶어봤더니 우리가 실패를 했다. 자, 뭐 하는 걸 실패를 했나요? act on 해가지고 요건 대처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따라 행동하다니까. 즉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그 이유라고 해서 여기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유하고 위 사이에는 why, 관계부사 y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뭔데? 그건 바로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일반적인 믿음 때문인데요? 묶을까요? 여기도 대부터 끝까지 묶을게요. 그리고 나서 뒷문장을 봤더니 그게 뭐하는 믿음이더라? 떨어져 있다. 뭐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 대절도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동격 대시입니다. 동격 대시 belief를 꾸며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믿음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 왜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나요? 뒤에 덧붙여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십 년 동안 뭐가? 기후변화는 뭐였냐면 예측이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예측이었나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얘기를 또 했다는 얘기야. 뭐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 하면 기후변화잖아요. 기후변화를 뭘로 얘기했냐면 미래 시제로 얘기했대.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시제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거라 하면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하는 게 뭐가 됐더라? 습관이 된 거야.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여기 얘가 컴마 대신에 쓰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컴마 쏘듯 하면 그 결과 뭐뭐하다. 결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 심지어 오늘날 누가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뭘 하더라? 사용을 하더라. 뭘?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하더라. 자, 비록 뭐 할지라도요. 우리가 알고는 있거든. 뭘 알고 있습니까? 대절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기후 위기가 뭘 하고 있나요? ongoing 하면 진행 중인이라는 뜻이잖아.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아까 실패를 하고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하더라. 또 있어. 뭐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또한 종종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어디에다가? 지역에다가. 자, 근데 어떤 지역인데요? 묶을까요? 여기 보니까 뒤에 과거 분사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이 앞에 있는 지역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어디에 받습니까? 위기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 가장 많이 받는 거야. 근데 거기가 어딘데? 예시를 들어줄게요. 방글라데시 같은데. 자, 아니면 어디? 서남극 빙상 같은데. 이런 데처럼 얘가 더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걔가 뭐예요? 컴마 찍힌 위치에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얘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nd로 바꾸면서 얘 뒤에 있는 주제는 주어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 지역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and day로 바꿔 써도 된다. 그럼 그것들은요, 누구한테는? 대부분의 미국인들한테는 뭐 하더라?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 내일 아니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더라. 그래서 이거는 왜 도대체 우리가 기후변화의 대처를 실패하냐에 대한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5번은요. 뭐가 주제였냐면요. 패션. 선생님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우리 삶에 기여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개발하고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에 기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개발하고 나타내는 수단을 제공하는 게 바로 패션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뭔가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키니진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게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아니면 뭐 면바지를 입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교복 같은 것도 정말 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발이 뭐 안 들어가지 옛날에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발이 막 진짜 아침에 교복 입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딱 달라붙는 그런 바지가 이제 유행을 했다면 또 요즘은 또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90년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통바지.
넓은 바지에 이제 남자친구들도 그렇고 여자친구들도 그렇지만 넓은 바지에 넓은 이제 오버사이즈의 이런 티셔츠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들은 또 요즘 크롭티 배꼽 보이게 이렇게 입는 넓은 바지에 배꼽 보이게 입는 이런 게 90년대 이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입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패션은 이렇구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들어가니까 뭐에 따르면요, 마그리트에 따르면 패션이라는 건 기여를 하더라. 자, 어디에 기여를 합니까? 우리의 삶에 기여를 하더라. 기여하다 1번, 그리고 제공하다 2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뭘 제공하는데? 수단을. 자, 근데 어떤 수단을 제공합니까? 뒤에서 얘를 요렇게 수단을 꾸민다고 보면 되는데요. 투부정사가 바로 안 나왔고 투부정사 앞에 for plus us 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수단이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달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달시키고 보여주는 거야. 뭘? 이러한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를 발달시켜주고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게 바로 패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보통 무관한 문장은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주제문 들어가면서 1번, 2번 번호 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랑 관련 없는 문장을 찾아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제를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패션이라는 거, 선생님 이 말에 굉장히 동일합니다. 패션이라는 건 아름다워요. 그리고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유용하대요. 즉,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야.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좋은 취향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패션 선택에 따라서 창의성도 보여주고 그리고 취향도 보여준다라는 얘기인 거지. 왜 그거 있잖아. 예전에 반바지 아재 패션이라고 해서 반바지에 긴 양말 신고 막 이러면은 아재 패션 막 이랬는데 요즘 반바지에 긴 양말 올려서 신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양말 같은 경우는 꼭 이 안에다가 바지 안에다가만 입었는데 요즘은 선생님도 그 패션 되게 좋아하고 잘 입거든요. 즉 트레이닝복 바지에다가 위에 긴 양말 딱 신고 그리고 이제 운동화 신고 이런 것들도 되게 창의적인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여기 ing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요거 나올 때마다 ing 삼형제를 꼭 짚고 갑니다. 자, ing 삼형제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애들이 ing 삼형제 물어보면 이게 뜻이 뭐야? 라고 하면 이건 정말 다 얘기를 해.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by ing 있고요. on ing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in ing가 있어요. 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 뜻이고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자, 그리고 마지막 in ing 같은 경우는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 삼형제는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뭔가 어법 문제로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해석하는 데 필요한 친구니까 꼭 보고 갈게요.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더니 in ing니까 여기서는 뭐뭐 할 때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뭐 할 때요? 우리가 취향과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이런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뭘 표현을 하게 되는 거냐요? 두 가지. 첫 번째, 나를 존중하는 거. 자, 존중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심. 자, 뭐에 대한 관심인데 타인의 즐거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왜 연예인들 이런 스타일 비슷하게 항상 이런 얘기 해도 되나? BTS는 원래 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도 BTS 좋아해요. 나쁜 얘기 아니니까. 자, BTS의 어떤 정국이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그걸 보는 우리 타인 어때? 즐겁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관심도 보여주는 거고 내 스스로도 굉장히 존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갈게요. 그리고 뭐가 없나요? 의심이 없대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뭘 하는 게 의심할 여지가 없나요? 묶을까요?
자, 요건 두 개 묶어야 돼서 이렇게 일단 큰 가로로 묶을게요. 자, D를 보니까 패션이라는 건 뭐가 될 수 있나요? 원천. 뭐의 원천인데 우리 즐거움과 뭔가의 관심에 대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 더 묶을게요. which부터 여기 other까지. which 뒤에 봤더니 얘도 동사밖에 없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누굴 꾸민다? 이렇게 원천을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묶은 데까지 보니까 완전하잖아.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주격 보호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that은 동격댓. 동격댓이 의심을 꾸민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패션은 이 하나야. 원천이야. 뭐에? 관심과 즐거움에. 근데 누구를?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즉 타인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즐거움과 흥미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지.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마무리 지을게요. 패션이라는 건 제공을 하더라. 자, 뭘 제공을 하는데요? 뭔가 친교적인 면도 제공을 하고요. 아까부터 타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뭐와 더불어? 기회와. 근데 어떤 기회인데요? 여기 투부정사는요, 뒤에서 기회들을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즉, 누군가를, 자기 스스로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게요. 얘도 똑같이 꾸며요. try on이니까 시도해 볼 수 있잖아. 자, 뭘 시도해 볼 수 있잖아? 다른 정체성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이렇게 다 묶을까요? 주제문에. 그러면서 얘만 표시할게요. 따로. 사회적인, 즉 친교적인 측면도 주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 뭔가 다른 정체성도 보여줄 수 있잖아. 연예인들 이런 옷 입고 오면 왜 따라 해보기도 하잖아. 그럼 마치 내가 그 연예인과 비슷해진 것 같고 뭐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다른 정체성을 시도해보는 기회도 되더라. 나한테도 좋은 거고, 즉 우리의 삶에 기여도 하고 있는 거고, 사회적 가치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뭐다? 패션이다 라는 문장으로 얘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갈게요. 36번은요. 순서 문제이긴 한데 얘는 조금 쉽게 나온 순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변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로 심경 문제로 출제되기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쉬운 거여가지고 안 나올 수는 있어. 내가 만약에 심경이 어떠냐면 주인공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고 너무 두껍나? 우리 조금 얇은 걸로 써볼까요? 얘가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했던, 뭔가 호기심이 많았어요. curious해서 뭘로 바뀔 거냐면 감동받았습니다. 마무리는 touched. 요렇게 바뀌는 요런 심경 문제로 내기 참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어떤 선생님? 클라인 선생님이요. told 말했대요. 누구한테요? 그녀의 1학년 제자들한테 말했대요.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어하라고 말을 했대요. 그려봐라. 자, 뭘 그려봐라? 뭔가의 그림을. 자, 근데 어떤 뭔가의 그림인데요? 여기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형용사적 용법이겠지. 투부정사의 고마운 거. 뭐에 고마운데? 라고 해서 보통 thanks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뒤에 for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고마운 거에 대해서 그려봐라. 선생님이 던진 건 그림을 그려라. 이거였어요. 고마운 거에 대해서. 자, 근데 아이들이 뭘 그릴지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했대. 뭘? 대절을요? 얘 접속사? 목적어 역할 하겠네. 누가? 대부분의 이 학급에 있는 반 아이들은 아마 그리겠지. 감사라고 한다면 turkey, 칠면조를 그리거나 아니면 땡스기빙 데이 날에 있는 테이블 위에 막 올려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더글라스는 그렸대. something different. 다른 걸 그렸대요. thing, one, body로 끝나는 친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밉니다. 자, 그래서 뭔가 다른 걸 그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누군데요? 더글라스는요, 소년이래요.
자, 어떤 소년입니까? 묶을까? 요거 끝까지 다 묶어줄게요. 자, 묶어보니까 후 뒤에 spent라는 동사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요렇게 꾸민다고 보시면 되겠죠? 뭘 쓰는데? 시간을 혼자 보낸다라는 얘기야. 혼자 보내고요. 1번. 그리고 stayed. 머물러 있대요. 어디에? 그녀 주변이니까 선생님 옆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자, 근데 뭐 하는 동안에도요. 그의 친구들이 지금 뭐 했을 때? 나갔겠지. outside. 밖으로. 함께 나가서 언제? 쉬는 시간에 막 나가서 놀 때도 그냥 조용히 있고 선생님 옆에만 있던 그런 학생이었나 봐요. 자, 근데 도대체 얘가 다른 걸 그렸다고 했는데 어떤 다른 걸 그렸나요? 라고 봤더니 소년이 그린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그리다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는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관계대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년이 그렸던 게 바로 뭐였냐면요. 손이었대요. 아, 얘가 다른 걸 그렸다고 했는데 그게 뭐다? 손이더라. 근데 도대체 누구의 손? 누구의 손인데 지금부터 그의 그림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난리가 될 거야. 자, 그의 그림은요. 즉각적으로 뭘 했나요?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대요. 자, 여기 보입니까? 얘 빼고 다른 나머지 싹 다 학생들이니까 여기도 the ot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다 끌었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막 돌진한 거야. 돌진해서 뭐 하려고 돌진해서 말하려고. 근데 뭐에 대해서? 저 손 누구 거지? 도대체 누구 손을 그렸을까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틀림이 없을 거야. 자, 뭐임에 틀림이 없을 거야. 오케이, 첫 번째 추측. 그건 신의 손일 거야. 1번. 자, 어떤 신의 손인데요? 묶을까? 묶을게요. 자, 됐지? 지금 동사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미겠네. 주는 거잖아. 누구한테? 우리한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음식을 주는 손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부의 손일 것이야. 자, 요거는 두 번째 학생. 자, 왜? 그 농부들은요, 길러주니까. 칠면조를 길러주는 농부들이잖아. 그러니까 농부의 손일 거야. 두 번째 추측. 그 다음 갈게요. 아니. 그건 뭐처럼 보이냐면, 오히려 경찰관처럼 좀 더 보인다라는 얘기야. 이게 세 번째 추측이야. 자, 왜 경찰관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관들은 보호해주니까, 우리를. 지금 이런 막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학급이 어땠어? 너무나도 여기도 어법한 구조 들어가네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호응적이다 보니까 클라인 선생님이요. 뭐 했습니까? 거의 잊어버렸대요. 누구를? 주인공을 잊어버린 거야. 얘가 지금 손을 그렸는데 얘한테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다른 애들 얘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이 문장에서도 시제를 보면요. 여기는 뭐지다? 과거지? 근데 여기는 지금 헤드 PP 썼어요. 과거 완료 썼어요. 왜 그래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잊어온 거니까. 잠시 이 더글라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까먹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너무 궁금하잖아, 선생님도. 그래서 뭐한 후에 그녀가 여기서 헤드는요. 가지다 헤드가 아니고 시키다. 사역동사의 헤드입니다. 사역동사가 나올 때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만 쓴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목적어 오고요. 그리고 at work라고 해서 얘는 뭐뭐를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 형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뭐한 채로 두다, 시키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딴 아이들은 뭐 하게 시켰는데 다른 또 프로젝트를 시켰나 봐. 그걸 시키고 나서 그녀가 물어봤대요. 누구한테요? 더글라스한테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누구 손인데?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가요 대답을 했대요. 와, 감동적이야. 조용히 뭐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손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라는 내용으로 아주 감동적이게 이 문제는 끝마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의 주제는요. 간단한 계산법이 보여준 뱀파이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설에 따르면요. 일단 뱀파이어가 물어. 누구를? 한 사람을 딱 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뀐다고. 뭘로 바뀝니까? 뱀파이어로 바뀌더라. 근데 어떤 뱀파이어 묶을까요? 끝까지 다요. 자, 뒤에 동사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도 주격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꾸미겠네요. 뭘 찾아다닙니까? 막 다른 사람 피를 막 찾아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갈구하는 그러한 흡혈귀로 변한다가 우리의 전설이야. 옛날에 이 뱀파이어를 다룬 영화들도 굉장히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를 물어? 여기 뒤에 목덜미를 콱 물잖아. 그러면 이제 흡혈귀로 같이 바뀌고 막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한 연구자가요. 자, come up with 하면 합쳐가지고 얘는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냈대. 뭘? 아주 간단한 그러한 이 계산법을 생각해냈대요. 자, 근데 그 계산법은 어떤 계산법인데 컴마 찍힌 위치 얘도 계속적용법. 그래서 우리가 뭘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and is로 바뀌어도 괜찮다. 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계산법이니까. 자, 얘가 뭘 했나요? 그리고 걔는 증명을 했습니다. 즉 대절을요. 얘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겠지. 이러한 매우 잘 알려진 물체, 즉 물건. 물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존재라고 할게요. 살아있는 거니까. 즉 존재가. 근데 여기서도 하나 보고 할게 단어가. 하이 같은 경우는요. 얘는 얘 자체가 형용사 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y를 붙이면요. 얘가 높게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완전 다른 뜻이 돼요. 매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보고 갈게요. 그럼 매우 잘 알려진 이 존재는요. 존재할 수가 없다고. 실존할 수가 없다는 증명을 해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얘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라고요. 이라고. 자, 그럼 어떻게 증명을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요. 대학교, 어디 대학교? 센트럴 플로리다라는 그 대학교에 누가 물리학 교수 코스타스라는 사람인가 봐.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예요. 이분의 그러한 연구가 breakdown이니까 breakdown 하면 우리는 무너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깼대. 무너뜨렸대. 뭐를? 미신을 깨버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부터 봅시다. 얘 계산법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면 뱀파이어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가 나오는지 서포즈 가정 한번 해볼게요. 뭘? 대절을 접속사, 목적어 역할합니다. 언제? 1600년대 지금 1월 1일 1600년 1월 1일이야. 자, 그때 뭐가? 인구가요. 넘어선 거야. 얼마만큼 넘어섰냐면 5억 명이 됐다라고 쳐볼게요. 5억 명이 지금 넘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합쳐서 생겨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겨났어. 그날 생겨난 거야. 1월 1일에. 자, 그리고 생겨나서 1번 물었어. 누구를? 한 사람을. 근데 언제? 한 날에 한 사람만 물은 거야. 자, 요렇게 쳐요. 그랬을 때 아마 있지 않을까? 뭐가 있지 않을까요? 2명의 뱀파이어가 생길 거야. 자, 언제는? 2월 1일이 되면 흡혈귀가 2명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한 달이 지났어. 또 한 달이 지났어. 그럼 있겠지. 이번에는 4명. 그 다음엔 8명. 명이라고 하긴 그랬나? 마리도 그렇고 참 명도 그래. 자, 그러면 16.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날 거야. 2명이 2명 물고 4명이 4명 물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여기서 어법적인 거 중요한 거 하나 볼 게 있어. 자, 여기 if절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절이랑 가정법을 구분하는 게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가 있냐 없냐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if절에 지금 여기는 과거를 썼고
여기 같은 경우는 would have pp를 썼단 말이야. 지금 언제를 나타나고 있는 거야? 1600년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과거긴 과거잖아. 그럼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경우는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if 절에는 주어 쓰고 그런 다음에 had pp가 들어가. 그런 다음에 주절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어 쓰고 조동사의 과거 쓴 다음에 have pp가 들어가는 거야. 봐봐. 여기 would have pp 썼지. 근데 if 절에 지금 뭘 썼냐면 had pp가 아닌 그냥 과거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쓰였냐? 혼합 가정법도 아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뱀파이어가 존재를 하는 게 완전 희박한 상황을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가정법이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즉 과거면 과거, 현재면 현재의 사실과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가정법이었다면 아 그때 뱀파이어가 없었더라면 이랬을 텐데, 물지 않았더라면 둘이 안 생겼을 텐데, 넷이 안 생겼을 텐데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가정을 하기보다는 약간 사실 조건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조건문처럼 들어가는 건데 어디에 대한 조건문이다? 과거. 그래서 이건 과거에 대한 추측. 요런 느낌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같이 이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거야. 그럼 얼마밖에 안 됐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일반, 우리 원래 인류가요. 어떻게 됐겠어? 모두 다 바뀌어 있겠지. 자, 뭘로 바뀌어 있을까요? 뱀파이어로 싹 다 바뀌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with 나오고 명사 구문 나오죠? 명사 나오고 pp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with 분사 구문 해석은 뭐뭐 된 채로. 자, 근데 노니까 없는 채로야 뭐가 사람이 안 남았겠지. 그럼 원래 우리 인류는 다 안 남고 둘, 넷, 여섯 계속 물다 보면 모두 다 흡혈귀가 되어 있지 않겠냐고요. 자, 근데요, 보세요. 주변 좀 한번 봐보라고요. 뭐가 됐는데 여기도 take over이라고 해서 take over는 점령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과연 누가 지금 뱀파이어가 이렇게 다 점령을 했냐고. 세상을 다 정복했냐고요. 아니요, 안 했잖아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없다고. 그러한 존재는 없어. 흡혈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흡혈귀한테 지금 정복이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수학법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습니다.